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난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약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난 박약사. 저는 박 팀장이고요. 오늘도 평일에는 그 장중에 박약사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매매 리딩 분석 이런 업무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제가 장중에는 약사님을 대신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토요일날 박 약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고요. 평일날 제가 진행하는 것도 그 박 약사님께 이제 전달 받아가지고 100% 진행한다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연휴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오늘 굉장히 아마 힘든 보낼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났고,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란 지도자가 사망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지금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지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일 거예요. 지금 사요 또?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뭐 고객 예탁금 100조가 넘어가는 이 시기에 주식에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시기에 사야 되는지 아니 또는 팔아야 되는지 이게 진짜 애매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조금 한번 시원하게 우리가 풀어보고, 또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주식의 폭락장이 아니다. 아직은 이 전쟁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게 박 약사님의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런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전쟁이 났어요. 전쟁.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단은 1월 3일 날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요 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가 체포됐잖아요. 초유의 사태죠. 대통령이 타국에 미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생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때 주가 빠졌나요? 안 빠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쟁이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요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으로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달에 시작이 됐어요. 2월달. 요때 한번 볼까요? 요때 2022년 2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주가가 물론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사실 이때는 이게 뭐 전쟁 여파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전반적인 뭐 글로벌 시장이 전체 빠지는, 뭐 물론 이제 코리아 증시가 조금 많이 저평가받고 좀 안 좋으면서 많이 빠지는 양상이 있었는데, 2월 달에 전쟁이 났을 때 막 굉장히 폭락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주가가 막 제자리에서 막 엄청나게 한쪽으로 쏠리고 이러진 또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 버리고 뭐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보통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 있잖아요, 헤즈볼라 지도부 이스라엘에서 벙커버스로 쐈을 때도 그러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났을 때도 단기적으로 살짝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다시 이제 오히려 오르거나 횡보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그런 뭐 총칼 들고서 막 뭐 보병들끼리 막 와가지고 싸우고 6.25 전쟁처럼 우리가 굉장히 이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최신에는 이제 미사일전으로 가는 거, 전투기, 미사일 이런 최신전으로 간다는 어떤 이런 양상으로 좀 전쟁이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바뀌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봤냐면은, 어쨌든 뭐 재래식 무기로 그냥 보병들끼리 싸우나 첨단 무기로 미사일로 싸우나 이게 군인 대 군인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도부를 공격해 버립니다. 지도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헤즈볼라 지도부를 공격해 버리고요.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공격해 버려 가지고 사살을 해 버리고,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바로 체포를 해 버리고요. 이번에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 그냥 바로 이제 벙커버스터 날려버가지고 한 40몇 명 이란 지도부를 전부 다 이제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 전쟁은 요 대통령이나 군사의 그런 최정점에 갇힌 그런 어떤 작전, 사령관급 이런 사람들은 뒤에 숨어 있다가 패전을 해야지 그때서야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전쟁 시작부터 지도부를 다 암살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좀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도 그 이란 해협 지나가는 배를 뭐 폭격하겠다, 미국 대사관 때리겠다, 또 지금 장중인데 뭐 사우디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정유시설 또 공격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요 전쟁이라는 거 조금 한번 봐야겠지만, 전쟁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 과거처럼 그런 양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하락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번 시간에 이제 박 팀장이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이게 주가가 빠질 때가 좀 됐다, 6,000포인트 나오고 조정받을 때가 됐는데, 이게 뭐 무슨 AI 거품론이던 또는 뭐 이란과의 전쟁이 나던 무슨 이유든지 때문에 나오면서 좀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소름 돋게 진짜 전쟁이 나면서 지금 좀 빠지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굉장히 지금 핵심 주도주, 핵심 섹터에서 핵심 주도주, 요런 개별주, 반도체에서도 요런 개별주 굉장히 강한 종목만 잡아야 되는 게 정론입니다. 어쨌든 바이엑스님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했냐.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반도체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대형주와 우리가 좀 소부장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형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여러분들 100만원이에요. 요 100만원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떨어지면 사라, 이거는 좀 유효한 시점이에요. 우리는 대박클럽은 요 80만원대부터 지금 계속 매집을 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유있게 홀딩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사시는 분들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아직까지 조정을 받아도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전쟁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좀 단기성으로,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게릴라전은 나겠지만 이런 큰 전면전으로 나오기는, 특히 미국을 상대로 그러기엔 좀 쉽지 않다. 요게 일단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어떤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반도체 관련주,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박약선님이 그랬잖아요. 1000조 매출 찍는다. 요런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대만 뭐 TSMC가 2000조인데 뭐 얘네 지금 한 종목이 2000조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중단기적으로는 요 150만원 보고 있다는 거, 150만원 보고 있다는 거.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게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일단 20만원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20만원을 조금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공포 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거 보시면 되고,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예요. 소부장주도. 이오테크니스
저번 시간에 이제 박 박사님이 요거 말씀하셨죠. 이오테크닉스. 예,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박 팀장이 박 박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요 패키징, 그러니까 모든 소부장이 아니라 요 패키징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잘 가는 성향이 있다 해가지고 요것도 요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고점 벗겨버리죠, 요거. 예, 고점 벗겨버리잖아요, 그냥. 요런 것도 좀 유효한 부분이 있고. 리노공업 말씀드렸죠. 리노공업 뭐라 했어요? 얘는 소부장주인데도 을이 아니다. 예? 이 종목 리노공업 말하면서 얘 그 재무제표 그때 말씀드리면서 마진이 50% 가까이 남는, 아니 협력사인데 마진이 50% 남는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영업하시는 분이 요 영상 보시는 분 있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마 가늠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요런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고점 벗겨버리잖아요. 이것도 그죠? 예, 요쯤에서 말씀드렸죠. 여기도 고점 벗겨버리잖아요. 예, 요런 것도 계속 앞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우전자, 예, 마찬가지예요. 고점 요것도 저번 시간에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하시고 그냥 바로 장대한, 오늘처럼 시장 하락한 날에도 이렇게 올라가요. 예, 요 성어전자도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테크윙, 예, 마찬가지예요. 예, HPSB 전부 이제 박 박사님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들인데, 요런 종목들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조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좀 핑계일 수도 있고요. 시장이 한번 좀 6천 라인에서 조정받을 때가 됐어요.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이때 다 조정받는다 했죠. 이게 이란 전쟁이 될지 AI 뭐 거품용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결국 이란 전쟁이 요 조정이 어떤 좀 그 종을 치고 조정받는 어떤 이슈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좀 요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런 어떤 강소기업, 예, 협력사지만 강한 어떤 반도체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조정 라인 때 좀 사야 되기 때문에 좀 요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 예, 오늘 방산주 굉장히 뜨죠. 근데 방산주가 전쟁 났으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 이제 안 돼. 여러분 방산주 아시죠? 1박 2일 코스인 거. 예, 방산주는 그날 사서 그날 팔아버리는 게 지금은 그래요. 뭐 전쟁이 장기화 되더라도 요게 좀 단기성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방산주 볼 때 봐야 되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첨단 기능, 특히 요 벙커버스터, 요 벙커버스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과거 전쟁에서는 우리가 뭐 지대지 미사일이다, 뭐 지대공 미사일이다, 뭐다 이랬는데, 지금은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대통령이라든지 지도자 이런 애들을 먼저 때려 잡아가지고 전쟁을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디 숨어 있어요? 땅 위에 숨어 있어요? 아니에요. 지하 벙커 밑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콘크리트로 두껍게 강하게 돼 있어서 일반 지대지 미사일 같은 거 백날 때려봤자 얘네들 손끝 하나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요 땅 수십 미터 있는 땅을 미사일을 이렇게 퍽 뚫어버려요. 예,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요 마하의 음속으로 날아가가지고 요 땅을 뚫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서 폭발해가지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또 헤즈볼라 수장, 또 이란의 이런 지도자도 전부 이 벙커버스터로 전부 사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이제 김정은도 요 벙커버스터 요걸 엄청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핵무기 다음으로 거의 최첨단 무기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 벙커버스터가 없냐? 있어요. 이 현무5라고 어마어마한 무서운 괴물 벙커버스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진짜 농담 아니라 미국 이외에 넘보지도 못할 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요 종목이 뭐냐? 요걸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벙커버스가 또 탓하니까.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시스템이죠. 저번 시간에 그 박약사님이 또 뭐라 했어요? 하나 오션 말고 하나 시스템 봐라, 요 말씀을 했죠. 물론 이제 박약사님이 뭐 진짜 뭐 미국 국방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뭐 전쟁 날 거 미리 알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분은 차트를 보고 이게 뜰지 안 뜰지를 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 시스템의 뭐 내부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알았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고점 벗겨버리죠.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예, 여기도 고점 벗겨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관심 갖게 봐야 돼요. 요 벙커버스 관련주입니다. 요게. 예, 레이더 전자장비 공급을 하거든요. 벙커버스 운영이 필요한.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지만 요 하나 시스템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LIG 넥선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미사일 관련주입니다. 요런 것도. 요런 거 전쟁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수출도 되잖아요. 많이. 그래서 요게 앞으로도 지금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장에, 남미 시장 이런 데 좀 더 수출될 여지가 크다. 예, 요렇게 좀 시장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요 고점 벗겨버려줘, 이것도.
요런 종목들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현대로템 요거 이제 장갑차라든지 뭐 지상전 관련주인데 요것도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또 현대그룹사 관련주 해가지고 또 좀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종목도 좀 고점 벗겨버리죠. 근데 여기 위에서 조금 매물대가 좀 나오면서 조금 우리가 저기 꼬리가 좀 날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산주들은 벙커버스트 관련주들 봐야 되고, 하지만 단기성으로만 봐야 된다. 일단은 방산주들 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무조건 뭐 요즘에 오늘 방산주 유가주 많은데 이거 따라잡았다가 골로 갑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도 다음날 또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식 하루 이틀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식을 뭐 그냥 뭐 가는데 무조건 따라가 버리고 추격 매매하고 이렇게 몰빵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카지노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까 반도체 소부장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조금 우리가 좀 조정 라인에서 볼 필요가 있고, 방산주는 단기로 봐라. 그리고 에코프로 2차전지 요거는 2차전지주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뭐 뜨겠지만 지금은 영 아니에요. 좀 수급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에코프로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게 코스닥 대장주니까. 코스닥 활성화주가 나오면은 요거는 조금 좀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주를 좀 봐야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주, 이제 코스닥이 그나마 우리가 이제 시장 하락할 때는 개별주들이 많이 떠요. 근데 이 뜨는 게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뜨는데, 저번 시간에도 이제 박학사님이 바이오주를 말았는데 관심주 에임드 바이오,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박학사님이 약사 출신 주식 유튜버잖아요. 근데 많은 어떤 뭐 반도체, 로봇, 뭐 자동차, 뭐 소캠, 뭐 우주항공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그런 굉장히 박학다식하게 아시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제약주, 바이오주 요거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약사 출신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단순히 책 몇 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내공이 많이 쌓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이오주 관련된 거 언급하면 이거는 진짜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좀 팁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박사님이 좀 보시는 종목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임드 바이오, 요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유도항암제 뇌질환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강하게 여기 뚫어버립니다. 얘가 여러분들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요 에임드 바이오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핫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시장 폭락장이나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좀 유효해요. 요것도 이제 차후에 고점 벗겨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거래량도 실리고, 요것도 이따가 한번 자세히 좀 언급드릴게요.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튜브 좀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여러분들 좀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래 바이오주는 또 요것도 좀 보셔야 돼요. 요것도 박약사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 주신 종목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이제 고점 벗겨버렸죠. 위에서 이제 고점 뚫으면서 조금 조정, 차익 매도가 쏟아지면서 나오지만 요런 것도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요것도 골든크로스, 이제 5일선이 11선 뚫어버렸는데 11선이 또 21선 뚫어버려요. 근데 21선이 60일선도 여기 뚫어버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정받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어떤 고점을 다시 한번 벗겨버릴 여지가 큰 종목이다. 그래서 요 인벤티지랩 요것도 또 탈무 호주 임상 승인 소식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성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벤트성이라고 하면 단기성이 아니라 꾸준히 봐야 되는, 계속 언급드린 종목인데요. H현대 에너지 솔루션, 요게 여러분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잖아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근데 이 종목이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AI 데이터 센터를 보내기 때문에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을, 그런 기업들을 몰색을 하고 있다. 협력 기업들을. 근데 H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뭐 공식적으로 몰색했다 이건 아닌데 중국 업체를 보고 있고요. 한국 업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얘가 현대차 그룹에서 최근에 새만금 부지에다 9조 원 투자한 데 있잖아요. 여기에 수혜주이기도 해요. 현대차에다가 AI, 로봇에다가 태양광 이쪽도 투자하기 때문에 새만금 투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새만금투자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수혜주예요. 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로봇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새만금투자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다. 새만금투자가 관련주들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얘는 일단 전쟁 여파는 좀 피해가잖아요. 국내에서 노는 어떤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쟁 시기에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어떤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현대차, 예, 요것도 새만금 투자인데 요것도 좀 조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요것도 조정, 이거 저번에도 한번 박 팀장이 박야쌤 통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고점 베낀다고. 그때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때 자, 기아는 이미 고점 베끼고 뚫어버리고 올라가는데 현대는 못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요것도 이제 언급을 드렸어요. 고점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조정받을 때 됐어요. 대기업주의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 넉넉하게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직도 유효하지만 지금보다 더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차후에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대박반도 요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매매를 또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했는데요. 자, 먼저 현대위아, 이거 저번에 이제 박약사님이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대박반에서도 관심 갖고 봤어요. 새만금 관련주이기도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현대차 그룹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전부 오늘 공통적 매매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전쟁 나고 리스크가 좀 도사할 때는 당일 좀 짧게 들어가는 게 좀 유효한 시점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일 장대 항목 나오면서 고점 베껴버리죠. 예, 장대하면 고점 베껴버리잖아요. 예, 시가에 이런 거는 박약사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시가에 그거 따라 들어가도 된다. 예, 요거를 막 폭락장이나 안 좋을 때 잘못 따라가면은 이런 거 그런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시장이라든지 수급이 받쳐줄 때는, 재료가 받쳐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따라가도 된다 했습니다. 거래량 터지죠. 고점 베끼죠. 예, 전형적으로 요런 종목들 개인이 일반 조그마한 세력이 작전할 수 있는 기업이요? 아니죠.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여기 초반에, 오늘 초반에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요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계속 말씀드렸던 거, 요것도 한번 이따 좀 자세히 언급을 또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요것도. 자, 이 종목 예전에 한번 박 팀장이 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이 종목 H 현대 말하면서 또 말을 했는데, 요것도 계속 고점 뚫고 U자 패턴, 요 말발굽 패턴이거든요. 요렇게. 예, 고점 뚫고 요렇게 갔다가 고점 뚫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펀더멘털이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인데 이제 워낙 무겁다 보니까 고점 뚫으면서 조금 이제 소화 과정을 겪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예,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근데 끝에서 오버슈팅이 나와버렸잖아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당일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 최고 22%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 하루에 이 종목도 보면 요것도 한 15% 정도 올라갔고 요것도 한 22% 정도 올라갔잖아요. 하루에 20% 정도 올라갈 종목들이 나와요. 그날 뭐 상한가 치는 종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요 정도 상승할 만한 종목을 서칭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짧게 2-3개 종목을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예, 요 종목도 우리가 당일 매매예요. 요 고점 베껴버리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거래량 터지고 고점 베껴버리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뭔 종목이에요? 아까 말했죠. 벙커버스터 종목이다. 예, 벙커버스터 관련된 종목이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무5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쓴 벙커버스터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좋은 벙커버스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요게 여러분들 수출이 잘 될까요? 지금 이란 지도자가 한 방에 컷해버렸어요. 이게 좋고 나쁘를 떠나서, 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떠나서 사람 죽었는데 컷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주식 관점으로 봅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수입이 엄청난 러브콜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당일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요것도 보면은 오늘 23%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클럽에서는 그날 하루에 요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20%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아요.
그날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20% 가는 종목도 있고 10%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20% 갈 만한 종목을 찾습니다. 수급, 재료 이런 것들을 토탈 프로그램 매수에 특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20%갈 종목을 서칭을 해서 여기서 두세 개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처럼 현대위아라든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오늘은 방산이라든지 새만금 투자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고 지수가 6천에서 어쨌든 조정을 무조건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주식이 좀 어렵거나 좀 손실을 보거나 지금 이런 분들은 좀 박약사님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하루에 두세 개 종목 진행하면서 굉장히 또 아주 양호하게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박약사님 도움을 받고 현재 시장에 조금 수익 곡선에 한번 편승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박약사님이 어떤 종목들을 좀 보냐, 아까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요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뭐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계속 막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 주 어떤 걸 봐야 되냐, 먼저 첫 번째로는 H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수익 매매를 진행을 했죠. 예, 했는데 굉장히 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고점에서. 근데 시장 빠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굉장히 수혜가 많습니다. 첫 번째, HD 현대 그룹사 지주사 수혜가 있고요. 요 태양광 수혜가 있어요. 태양광 수혜가 있어요. 태양광주니까. 그리고 우주항공 수혜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관련 우주항공 수혜가 있고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수혜가 있다. 요 네 가지 수혜가 다 있습니다. 특히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 태양광이 원래 이제 요 기존에는 실리콘 셀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열을 받으면 요 에너지 효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얘네가 이제 신기술을 개발해요. 그래갖고 텐덤셀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이게 무려 40%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거의 한 80% 가까운 어떤 효율을 더 주기 때문에 요거가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요런 거에 굉장히 눈여겨본다. 우리가 보면은 태양광도 사실은 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다 굉장히 밀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력으로 또 승부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것도 다시 한번 아까 언급드렸지만 요 종목 요런 식으로 요런 패턴 간다 그랬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말발굽 패턴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면서 가면서 거래량을 뚫어버리죠. 거래량 여기 거래량 실리면서 뚫어버리고 요 전고점 뚫어버리죠. 그리고 올라다가 조정받고 또 거래량 실리면서 여기 전고점 요 부분 뚫어버려죠. 이거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좀 차익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거 조금 조정 라인을 조금 우리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요 이격도가 좀 좁혀졌을 때 그때 한번 공략을 요리를 해보자. 막 지금 막 박약사님 뭐 지금 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쫓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뭐 저번 시간에 예를 들어서 리노고 뭐 했을 때도 이때 막 소폭 많이 안 오르고 슬쩍 빠질 때도 이거 왜 빠집니까?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근데 올라 버리잖아요. 고점 베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요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박약사님이 좀 눈여겨본 선정주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에임드 바이오. 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일단 첫 번째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돼요. 명예의 전당에 편입이 된다, 이거에 말하자면은. 그럼 여기에 편입되면 뭐가 좋냐? ETF 같은 이제 패시브 자금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매수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펀드라든지 외국계 펀드가 뭐 아무 종목이나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어떤 지수,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이런 지수에다가 많이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코스닥 150 일종의 우리가 이제 가두리 안에 딱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명예의 전당 들어왔으면 이 패시브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외국인한테 기관 대형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되고, 과거에도 그리고 여기 이제 가다가 신규 상장하고 고점 베끼려고 지금 가고 있죠. 유로핏 볼까요? 우리 과거에 유로핏도 보면은 이게 빠지다가
뉴로핏도 이렇게 빠지다가 고점 베껴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에임드바이오도 좀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좋아요. 좀 차트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종목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박약선이 보시는 게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가요, 재밌는 게 얘가 반도체 소형주이면서도 얘가 전자기기 관련주이기도 한데 요즘 들어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M&A를 좀 하고 있고요. M&A도 하고요. 심지어 LCT 저층부, 그 부산에 굉장히 초고층 그 주상복합 있죠. 여기 저층부 1,500억에 인수했다는 또 소식이 있어요. 일부 층을, 저층부를. 그러니까 그만큼 좀 돈이 된다고 또 이제 막 반도체 전자기기뿐 아니라 M&A라든지 뭐 부동산 같은 좀 문어발식 투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모 아니면 도거든요. 근데 얘네는 흑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다각면으로 좀 투자한다는 건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막 무서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진국이에요. 진국. 그래서 이 종목도 고점 베껴버렸죠. 요거 저번에 또 박약사님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은 좀 덜 터지지만 고점 베껴버려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당장 뭐 들어가라 이거보다는 조금 요거는 라인을 타면서 우리가 이평선이라든지 수급, 재료, 그런 캔들, 거래량 요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진입을 한다면 굉장히 또 아주 우리가 좀 계좌를 불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박약사님이 세 번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죠. 굉장히 지수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이 났고 전쟁은 어쨌든 간에 뭐 게릴라전은 조금씩 할 수 있어도 대형 전쟁은 터지기 쉽지 않아요. 미국 상대로. 근데 지금은 6천에서 조정을 무슨 이유든지 받을 때이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단순하게 반도체주도 뭐 잘 된다 들어갔다가 손해보기도 딱 좋습니다. 지금은 게릴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전쟁 게릴라가 아니라 종목 게릴라로 오늘처럼 뭐 현대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현대 위아, 에임드바이오 요런 종목도 우리가 골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세, 수급 요걸 체크하면서 박약사님이 하루에 두세 종목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루에 20% 상승할 만한 종목을 서칭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박 팀장이 아니라 박약사님 직접 종목 선정하고 분석을 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 수익 곡선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이 벤치마킹 지수 대비 좀 낮거나 또는 심지어 지금 손실 보면 좀 어려워요. 오늘은 좀 봤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회비용이 날아갑니다. 하루 빨리라도 좀 지금은 수익률을 갈아타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박약사님 좀 도움을 받고 수익 내는데 좀 크게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